검사 출신은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안에서도 못 바꾸신 분들이 뭘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한심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검사 이수 유지할 필요가 없고요. 진짜 힘들 때 눈을 들어 적을 보라, 적의 얼굴도 일그러졌다, 뭐 그런 거가 아주 큰 원이 되고 세상을 움직일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저 경향신문에 정도 컬럼을 갖다가 쓰게 되면서 저희 신랑이 계속 칼럼을 모아서 책을 내고 된다 라고 저를 꼬시기 시작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책 내는 것은 좀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윤석열 총장은 계속 대통령에 대한 꿈을 주위에서 자꾸 했었거든요. 법무부 제 감찰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안에서 보아왔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을 생생한 내부 고발지로 생존 자유에서 목격사잖아요. 검찰을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한 거고, 검찰과 수사권을 이용해서 정권 재창출을 꿈꾸지 않을까라는, 세상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권이 그런 식으로 완전 폭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검찰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면서 사건을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제가 본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치 얼마나 못해요. 여야를 불문하고요. 그 민주당에 있는 검사 출신들도 있잖아요. 검사 출신은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국회에서 뭐 바꾸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안에서도 못 바꾸신 분들이 뭘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한심하고, 이 검찰의 조직 문화가 워낙 상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의 국회에서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민들의 공복이 되겠다고 말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하게 되신 계기랄까? 국감 끝나고 나서 여검사들이 국회의원을 접대할 때 여검사들은 거기 가서 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면 꽃이잖아요. 밤에는 아무래도 어둠침침하니까 안 입거든요. 꽃 취급해주니까 거기 가서 딸랑딸랑, 저 힘든데 정말 막 욕하면서 가서 또 밤에 피는 장미도 잘했기 때문에 제가 잘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가니 검사라고 그때 난리 나서 제가 거기에서 정의로운 검사 뭐 칭찬도 받고 있지만, 그때 안에서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장부 통장 가라고 그러고 증거인멸하고, 또 감사원을 어떻게 속일까 검사들이 대책회의하고,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 증거인멸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감 같을 때 도가니 검사 부끄럽고 잘못했고 너무 이 모든 게 괴리였을 때 계속 고민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검사인가? 근데 난 왜 이 짓 하고 있지? 이 검찰은 왜 이 모양이야? 3년 동안 밤에 피는 장미를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데까지는 용기가 많이 필요했고요. 제 꿈 자체는 검찰 안에서 하고 싶은 말하고 좀 적당히 살자. 이제 검사 게시판에 글이나 써보자. 글 쓰면 그때는 부장검사한테 불려가서 밟히고, 창원지검 갔을 때 차장검사한테 불려가 밟히고, 의정부지검 갔을 때 검사장실 쫙 돌고, 이렇게 밟히면서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니까, 나 밟혀서 나한테 막 뭐라 하면 그 다음 그래 너의 말에 대한 나의 답변을 해주지. 이러면서 검찰 권력을 박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안이 실제 통과돼서 할 때까지 10년 이상의 긴 두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9년, 10년 그때 공수처 법안이 계속 발의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방어하는 게 우리 법무심의관실이었어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검찰국이랑 협업해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되게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원순정 검사도 그랬어요. 선배는 공수처 생기면 가실 거야 했더니 막 반대하다가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득권입니다. 권한을 나누어줘야 돼요. 권력을 많이 지면 오만해지고 부패해지고 자기 스스로 제어를 못해요. 컨트롤 못해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고 권력과 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검언유착이 그런 거잖아요. 술 먹어가지고 단독 보도에 대한 눈이 멀어버리는 감당하지 못한 권력은 나누어져야 되고 쪼개져야 된다는 건데 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 공평검사, 개풀 이런 분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 용기 있는 검사가 없어요. 오늘 씻고 찾아가도 없는 현실이라면 그렇다면 이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권을 쪼개는 것. 공수처벌 결국 만들어도 최소화, 그러니까 바보같이 막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기득권의 저항인데 그럼 어렵게 발족해서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수사랑 기소를 같이 하게 되면 사냥이 돼요. 이거 자기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검사 수 이수 유지할 필요가 없고요. 국민참여재판제도 또는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배심원 제도가 약간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복잡한 사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트럭이에요, 기록이. 배심원이랑 설명하다 보면 이제 설명이 한 이틀 걸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멍해진단 말이에요. 듣다가 보면 간단한 사건이면 국민참여재판이나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복잡해지면 어렵고요. 중형을 선고할 사건일수록 손이 떨려요. 그렇게 되면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해요. 나는 신이 아닌데 이게 오판이 났을 때 위험 부담을 스스로 감수하기가 싫어요.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가치관의 판단이 정말 남녀 차이가 정말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엄격한 집안에 여자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데 따라가 네가 허락한 거 아니야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1도 없으시고 강 건너 불구경하게 되면 어머 저 사람 저기로 도망가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었대? 바보 아니야? 너무 당황하고 흥분되고 겁이 나면 얼음이 되는 그 심리에 대해서 공감 능력 없으신 분도 많아요. 국민참여재판에 성폭력 사건 은근히 무죄 많이 나요.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 많이 원해요. 그럼 설득하기가 쉽거든요. 같이 따라갔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억울합니다. 국민참여재판 가면 성폭력이 무죄가 많이 나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내부 고발자분들이 많아요.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거든요. 진짜 힘들 때 눈을 들어 적을 보라. 적의 얼굴도 일그러졌다. 뭐 그런 거. 근데 제가 적격심사위원회에 갔을 때 망신 세우려고 포토라인 세운 거잖아요. 그래, 영화 찍어주마. 웃으면서 제가 갚아냈던 게 나를 이렇게 불러서 너 포토라인에서 망신 주려고 했지? 내가 여기서 역전을 해주마. 힘들 때 자기 힘들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겠지만 죽을 것 같은 힘을 고개를 들어 적을 보세요. 저기 얼굴이 휘뚤어졌어요. 내부 고발자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총장 때 대검 있을 때가 진짜 너무 적대적이었어요. 뭐 혼자서 기록 다 봐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나와야 되고 저녁에 늘 야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도시락을 갖다 주러 사무실 많이 드나들었어요. 출입 등록해서. 조선일보에 나갈 뻔했어요. 공사구별 못해 신랑을 사무실 들어라고 기사 날 뻔했다가 다행히 기사는 안 났었는데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한 것 같다 해가지고 근데 대통령실에 김건희 씨 잘 오더만 기가 찼는데 말이 안 나던데 저희 국민들은 이문정 검사님이 정치를 하셔서 더 큰 개혁을 주도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자기 그릇보다 더한 걸 다루면 자기도 해치는 거고 나라도 해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디까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검찰총장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까지는 뭐 어차피 하고 있는 게 저는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준다면 검찰총장이 아니라 감찰과장이나 검찰과장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의견을 들어주는 상사를 모시고 그 대검 감찰부에서 좀 캐비넷을 열고 싶었어요. 사회에 조금 더 나은 일을 하려면 실무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실무과가 움직이지 않으면 위에서 시켜도 움직이지 않으면 조사 결과 이렇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실무자가 이 우리 검찰과 사회를 위해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왜 총장으로 부르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검찰청장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된 것은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수사관들도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계약 교수, 총장,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선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국무회의 안건에서 검찰총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헌법 개정사안이에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검사가 현재 존재하나요? 인간의 욕망 앞에서 검사들은 정직해요. 모범생들이잖아요. 그 위에서 원하는 곳에 맞추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보다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아 분노해요. 자존심 상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하게 되면 이너서클에 들어가려는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겁이 많은 거예요. 아니라는 평가에 대해서 겁이 많은,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위법한 지시가 떨어졌을 때 거부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따르죠.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님 혼자 고군부터 하시고 있는 것도 알겠고 우리 지금 현실이 뭔가 답답한 것도 알겠는데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각자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눈을 들어 적을 보라고 했지만 댓글이나 정신에 해롭지만 응원하면 응원하다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롭거든요. 지역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각자 살고 있을 텐데 의견을 표출해 주시고
고개 들어 멀리 보면서 함께 연대해 주시고 구원금을 함께 달라주시면서 내가 이 저주고 틀어지면 나 죽는 거예요.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와달라. 각자 보내주시면 멀리 느슨한 연대로서 그렇게 계속 이어가다 보면 점이 선이 되는 날이 오고 그렇게 돼 전선을 밀어붙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위대한 변화의 서막이 될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우리 점들이 모여서 가장 큰 원이 되고 세상을 움직일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요.